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 등록 자격시험 대비 10월 실전 문제 풀이 과정 세 번째 시간 재산보험입니다. 34번부터 50번까지고요. 34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재산보험은 세 가지죠. 뭐였습니까?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죠. 자, 그걸 전제하고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장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 상해사고니까 상해보험에서 보장하겠죠. 그죠? 상해보험 맞습니다. 중증치매로 인한 간병비. 얘도 간병보험이죠. 3번,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경우 치료비. 얘도 상해보험에서 보장하겠죠. 정답은 자동 4번이겠네요. 해외여행 중 비행기 사고로 행방불명된 경우 수색비용. 얘는 재산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 상품 중에 뭡니까? 여행보험이죠. 여행보험.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에서 각 항목별 보상 방법 중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액 보상이냐 아니면 실손 보상이냐 얘를 이야기하는 거네. 그죠? 사망보험금 얘는 정액 보상. 후유장애 보험금 정액 보상. 간병보험금 정액 보상. 통원의료비는 얼마가 들지 모르죠. 그죠? 얘가 바로 실손 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4번 상해 통원의료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법률상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15세 미만자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얘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1번 만 15세 미만자의 입원의료비. 입원의료비 가능하죠. 무효 아닙니다. 암진단비. 얘도 무효가 아닙니다. 3번 15세 미만자의 상해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15세 미만자의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를 보상하는 보험은 무효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회사는 저축성 보험으로 재산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하죠. 단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험 만기 15년, 상품은 상해보험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죠.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비중이 좀 있는 내용입니다. 38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사망담보. 자, 기본적으로 사망담보의 운영에서 이게 이제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누어지죠. 자, 주계약에서는 질병 사망은 담보를 못 합니다. 질병 사망은 무조건 특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상해 사망은 주계약에서도 가능하다까지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상해 사망 담보는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하지요. 맞는 내용입니다. 질병 사망은 주계약에서는 안 됩니다. 2번 상해 사망 담보는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하죠. 질병 사망 담보는 특약으로만 가능합니다. 3번 상해 사망 담보는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하죠. 질병 사망 담보 특약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상해 사망 담보 특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으로도 가능하죠. 질병 사망 담보는 특약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사고의 성립 요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급격, 우연, 외래 이 세 가지가 보험사고의 성립 요건이죠. 내재, 신체 내재하고 있는 것은 질병보험이죠. 외래성과 내재성은 서로 정반대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겠으면 차분히 한번 읽어보셔서 뭐가 하나가 전혀 엉뚱한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시험 문제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재성,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나옵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급수. 상해급수는 1급, 2급, 3급 있었죠. 잘못된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3급이죠. 위험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급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해 3급의 보험료가 1급보다 높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단체 상해보험은 등급을 나누지 않고 보험료를 단일하게 산출하는 단일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1, 2, 3번은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상해보험이 아니라 질병보험이죠. 상해보험에서는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기준은 직업, 직무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을 한다. 이렇게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보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살하는 경우는 보상을 하죠.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보상을 합니다. 보통 자살인 경우에 보상하지 않지만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보상을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2번 상법상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상해보험에서는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도 보상을 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3번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보상을 안 해야죠. 그죠?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실손의료비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 자, 급여 대상은 포함이 되고 비급여가 안 되는 겁니다. 한방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는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비급여는 안 됩니다. 그죠? 일반적인 건강검진 비용 안 됩니다. 근데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겠죠. 1, 2, 3번은 다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 자동차 보험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어요. 이미 받은 것을 또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1년 7월에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4세대. 자, 피보험자가 상급 종합병원 통원입니다. 급여 의료비, 보험금 청구 시 공제금액. 자, 상급 통원 급여입니다. 얼마입니까? 2만 원 20% 중에 큰 금액. 요거죠, 그죠? 얘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신체손해보험금, 보험금 청구 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며칠 이내에 접수를 해야 합니까? 자, 신체 손해는 며칠입니까? 우리 앞서서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었죠. 정답은 3영업일 이내입니다. 신체 손해 보험금은 빨리 지급합니다. 3영업일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체 상해 보험에서 단체의 종류가 있었죠. 1종, 2종, 3종까지가 있고요. 4종은 아예 없습니다. 4종이라는 단체는 없어요. 예, 1종, 2종, 3종입니다.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종 단체가 급여단체죠. 급여단체. 정답은 1번입니다. 2종 단체가 비영리 법인단체고요. 규약단체가 바로 3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종, 3종 서로 바꿔놨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번 보겠습니다. 휴일교통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보험회사의 책임지기는 휴일에 해당되는 날에 왜 하필 16시부터 휴일이면 휴일 딱 시작하는 때부터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0시부터 24시까지. 2번 보험회사의 책임지기 및 종기는 사고 발생지의 표준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시간이 다를 수 있죠. 시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당연히 휴일에 포함이 되죠. 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법정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상해만을 보상한다. 자, 휴일 교통상해니까. 그 이제 휴일이 정의네요. 휴일은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맞아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토요일이 빠졌죠. 토요일. 토요일도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상해,
토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상해를 보상하는 것이 휴일 교통상해 보험입니다. 4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4세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재가입 주기. 재가입 주기는 5년 맞죠? 네, 맞습니다. 2번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따라서 특별약관, 비급여 실손 의료비조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할인되기도 하고 할증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차등 적용도 하고 있죠. 3번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된다. 얘도 맞네요. 그죠? 정답은 자동 4번이 되겠는데, 자, 뭐가 틀렸을까요? 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질병 입원급여금은 계속 보상을 합니다. 그죠? 예, 퇴원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급을 합니다. 계속 중인 새로운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안 해주겠죠. 그렇지만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입원급여금이 보상이 됩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48번 문제. 질병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보험 나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질병보험. 질병보험은 나이가 되게 중요하죠. 나이. 왜? 나이가 많아질수록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직업 직무상 연령별로 보험료 차이가 있다. 자, 연령별로 보험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질병보험에서 맞아요. 직업 직무는 상해보험이지 질병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2번 보험 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연령 기준으로 계산하고 매년 계약일마다 증가를 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을 해서 보험 나이를 산정합니다. 얘도 맞네요. 4번 계산 착오인 경우에 보험료 변경 시 정산을 하죠. 그게 합리적이죠. 정답은 틀린 내용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4세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종합병원의 급여의료비. 급여의료비 공제는 우리 앞서 문제 비슷한 문제 있었죠. 2만 원과 20%입니다. 급여. 2번 자기공명 영상 진단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는다. 예, 얘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300만 원이죠. 3번 질병급여에서 보장한 연간 통원 횟수. 연간 통원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100회 한도 이런 거 없죠.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도수치료는 연간 150회. 150회 아니죠. 몇 회입니까? 50회죠. 50회.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장을 한다. 요거 보장 횟수 얘도 시험 문제 최근에 좀 보이네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병보험. 장기간병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한 거, 보장이 안 되는 게 뭔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1번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되는 과거 진단된 질병을 고지누락했다. 고지누락을 했으면 일단 보장을 안 하죠. 장기간병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에서도 고지 의무 위반으로 누락을 했다. 이건 보장 안 하죠. 2번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로부터 몇 년 지난 후에 발생을 하면 보장을 하느냐. 4년이 아니라 5년이죠. 5년 지난 이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합니다. 3번 중증 치매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 간병비를 지급하는 거지. 그게 장기간병보험이죠. 아주 쉽게 정답은 일단 3번이네요.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 당연히 보장 안 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손해보험 공부하시는데 쉽지 않으시죠? 손해보험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 문제풀이 과정들 적어도 3개월치 꼭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